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교과 활동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교과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두 강의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활동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핵심적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 활동이라는 게 구경, 수가사, 은미체 이런 교과잖아요. 이 각 교과별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전공의 예를 들면 그 전공의 예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팁으로 제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 교과 프로젝트로 연구를 진행한 그 실제 그 자료들을 제가 주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활동에서 주요 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전형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나뉘어요. 교과 전형은 내신만으로 가는 거고요. 종합 전형은 활동이 포함되어서 가는 것이 종합 전형이에요. 그런데 이 교과 전형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내신 딸 수 있는 학교에 가서 내신만 따서 가면 되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전교 1등짜리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숫자만큼 있어요. 굉장히 교과 전형으로 어떤 고등학교를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은 종합전형을 몇 개 쓰고, 그리고 교과전형을 한두 개 써서 안전빵으로 묶어 놓을 때 교과전형을 보통 가져가죠. 그래서 활동이 잘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학교를 가라고 제가 저번에 좋은 고등학교 선택하는 방법에서도 안내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제가 근데 이 학생부 전형은 내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내신 관리는 1, 2, 3학년 성적 여러분 다 좋아요? 지금 1학년 다니는 학생들은 나 저번에 시험 못 봤는데 어쩌지. 2학년 1학기 지난 학생들도 어머 나 어떡해 시험 아직까지 못 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1, 2, 3학년 3학년 때가 더 좋을수록 여러분들이 성적이 1학년보다는 2학년, 2학년보다는 3학년이 좋은 것이 경향성이 좋습니다. 물론 내신 산출할 때는 전체적 내신 그 학교에서 공식에 맞춰서 산출한 점수로 반영이 되지만 자기소개서, 특히 1학년, 2학년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자소서 1번에서 내가 어떻게 학업 공부하는 일을 해서 학업을 해서 학습, 배우락, 익힐습, 배우게 되었는지, 배움이 있었는지를 내가 막 설명을 하려고 해. 근데 문제가 있어. 1학년 때부터 2학년이 성적이 떨어졌네.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과목이 2학년 때부터 3학년이 떨어졌네.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전공하려는 그 교과와 관련된, 그 학과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교과들에 대해서는 1학년보다는 2, 3학년 때 성적이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주도적 활동이요. 학생 주도적 활동.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한 활동이어야 한다. 특히 교과에서는 다른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비교과도 마찬가지지만 프로젝트 활동,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주제를 선정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러한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해서 계획서에서 한 그런 활동들이어야 한다. 선생님이나 그 밖에 누가 그걸 끌고 가서 한 활동은 의미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학년 때부터 이 부분 보세요. 1학년 때부터 반드시 결정해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도 1, 2학년은 덜해요. 자기소개서를 쓰기 때문에 자기가 전공하는 그 교과가 바뀌었을 때, 학과가, 그러니까 1학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학과가 3학년 때 내가 바뀌었어. 그러면 생기부 내용이 바뀌었겠지. 활동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자소서를 쓰면 돼. 거기에 내가 왜 그런지를. 근데 지금 2024년도 대학 입학을 하는 학생들, 지금 중3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게 그냥 전부거든요. 면접에서 다 이렇게 기록된 걸 자기가 바꿔서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적어도 가능한 한 빨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잖아요. 가능한 한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대학에서 그것이 미리 정해져야 거기에 맞게 교과 활동들이 진행될 수 있다. 내가 전공 선택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전공 적합성을 증빙하는 교과의 선택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각 교과에서 활동할 때마다 그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생기부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수시 전형을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가능하면 빨리 여러분들이 전공을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공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나중에 방송에서 한번 또 드려서 여러분들이 쉽게 좀 안내가 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을 주시하고 관리하라.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울지 교과에서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서 쭉 그것들이 나와 있는 어떤 교과를 어떤 수행평가 어떻게 하고 거기 내용 어떻게 하고 이것이 교육과정이에요. 그 교육과정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수업을 하신 다음에 수업을 한 거에 따라서 평가를 하겠죠. 평가를 하고 나서 뭐예요? 그렇죠. 학생부의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이 일체화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주시하고 관리하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3학년에 입학하기 전에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계획을 세워요. 국가교육과정을 고려하고 도교육청의 교육과정을 고려해서 학부모님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작년도 운영 내용을 평가해서 교육과정을 세워요. 교과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을 세우는데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면은 그걸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잖아요. 입학식 날 받기도 하고 개학하면 받기도 하는데 이때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더 넣어달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바로 교육과정이에요. 내가 이게 필요한데 나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어. 나 진짜 어떡하지? 정말 곤란한 걸 이러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의견을 학교에 주셔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줘서 교육과정이 초창기에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떤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정을 쭉 보신 다음에 그 일정에서 내가 이때 이거에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 나의 전공 적합성을 증빙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인성을 증빙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들을 미리미리 본인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교과 활동에서 수시에서의 교과 활동이 매력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야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진로와 연계한 교과별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제가 이건 아까 1학년 때부터 반드시 결정해야 할 것이 바로 진로라 그랬죠. 그 진로가 결정이 되면 그 진로에 따른 활동들을 각 교과에 내가 국어 계열로 국어 학과를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한다고 해서 국어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에서 하기도 하고요. 영어에서 하기도 하고요. 미술에서 하기도 해요. 이러한 그러니까 나의 전공과 관련한 그런 그것들을 내 전공에서 내가 어떤 열정을 갖고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학생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트폴리오가 바로 학생부거든요. 내가 니네 학교에서 필요한 그 인간이 바로 나야. 이걸 증명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인데 포트폴리오가 예전에는 냈었어요. 한때는. 근데 이제는 학생부 자체가 포트폴리오예요. 학생부에 반드시 그 해당 연도에 적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내 진로에 맞는 프로젝트 활동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주문형 강좌, 공동교육과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무슨 과목을 선택할지 자기가 전공할 분야에 맞는 다양한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들을 선택 과목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진로 선택, 심화 선택해서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과목들이 정말 수십 개예요.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학교에서 그게 선정이 되려면 학생이 몇 명이라도 돼야 되잖아. 한 학급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해. 그리고 이전에는 그걸 선택해도 곤란해서 학생이 30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 근데 내가 그걸 선택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신이 안 나오지. 1등급도 안 나와. 애들 10명의 1등급이 나와? 안 나오잖아. 계산해보세요.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과목을 선택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기존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범부터 반영됨부터 지금은 이제 고교학점제가 실제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가능하면 개설해 주라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데 애가 5명밖에 안 된다? 그럼 이 학교에서 다른 학교랑 같이 연합해서 과목을 하나 만들어. 이게 바로 공동교육과정이에요. 이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건 굉장히 매력이 있어. 왜냐면 봐요. 여러분이 1, 2, 3, 4년 180단위를 이수하는데 난 더 했다? 다른 학생보다 난 3단위를 더 한 거야. 나는 그 학교에서 로봇 공학을 내가 더 한 거야. 무용실기라는 과목을 내가 더 한 거야. 미술 창작을 내가 더 한 거야. 이런 과목은 다른 학생들이 이 과목을 요만큼 했을 때 플러스 알파 과목을 내가 더 하는 건 제가 여기 덤이라고 써놨죠. 덤. 굉장히 중요합니다. 덤의 과목이, 그러니까 내가 다른 학생보다 더 들은 것에 대해서 대학이 절대 나쁘게 볼 리가 없고요. 서울대를 비롯해서 많은 대학들이 이 과목에 주목한다는 얘기를 제가 교수님께 입학사정관께 직접 여쭤보았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내신이 얼마나 나왔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이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어떤 과목들을 얼마나 이 학생이 다양하게 들으려고 노력한 학생인지에 대해서 대학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과 활동에서 막 프로젝트로 뭘 주제를 세워가지고 계획을 해서 발표하는 수업을 본인이 진행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내가 아직도 부족해. 1년 동안 거기에서 머무르기에는 좀 안타까워. 이럴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창의 주제 활동에서 본인이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연구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지. 그것들이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전공 적합상에 맞게 이제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전에는 자율활동이 인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자율활동이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동아리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창체 동아리를 전공 적합성에 맞게 보통 선택을 할 거고 그러면 그 동아리 친구들과 협의를 할 때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내가 그게 관철이 안 되네? 동아리 창단하면 돼. 제가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어떻게 창단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지도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창체와 연결시켜서 교과와 창체를 연결시켜서 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각 교과별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을 눌러 놓으셨다가 여러분들 제 화면이 뜨면은 학생부 교과활동 2탄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